몇 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과 시간 끝난 이후에 나왔답니다. 어차피 사장이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안 들었어도 우리가 일정은 6시까지 분이 안 할 거였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안 듣고 6시까지 이 자리를 지켰더라도 그 이후 사장이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결과는 똑같지만 사장이 나올 걸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길 있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폭력은 우리가 당했었죠. 지난 임기 동안 내내. 그리고 협상 파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협상 국면마다 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번 양정호 본국 송환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무자비한 폭력, 협상을 깨는 폭력을 저질러 놓고서 잠깐 출근 막고 있다고 폭력 운운하는 1000명에 가까운 연합뉴스 조직원들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폭력을 몇 년 동안 저질러 놓고서 하루 잠깐 출근 막는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 출근 막는다고 그게 폭력입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폭력 사장이 썼습니다. 장상무가 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정당하고요. 물리적인 폭력 없이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 떳떳합니다. 마음 편하게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폭력 얘기가 나왔으니 박사장이 폭력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 회사의 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번 양정우 씨에 대한 보복 인사폭력 말고도 그 직전에 또 한 번의 인사폭력, 파업 대우를 깨트리는 폭력이 있었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뭐 상황이 복잡한데도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이봉석 씨, 우리 이봉석 조합원을 TV로 파견 보냈다가 5월 18일 날 연합뉴스 TV 베이징 특파원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그 인사 날짜, 부임 날짜는 6월 1일이고요. 난데없이 파업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엘리베이터 조심해야 되겠다. 파업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난데없이 부임 발령을 내는 것은 파업대회에서 한 명을 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파업 중인데도 인사 나니까 가는구나. 여기 특판 발령 나니까 가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주 간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 승강기하고 계단 쪽에도 지금 다 그 인력 배치가 다 끝났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노조 사무실 점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폭력은 뭐 계속됩니다. 박 사장이 우리 가급적 사측이라는 회사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박 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박 사장 개인의 결정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측이 회사가가 아니고 박 사장이 아니면 박 사장과 일부 측근을 일컫는 박 사장 쪽이, 박 사장 측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사장이 조합과 젠대위원들 그리고 대의원을 상대로 해서 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일단 서류는 계속 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신문 기일은 5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대로 열리지 못할 거고요. 법원 서류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없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법원 집행관들이 노조 사무실로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갖고 온 시점이 언제냐? 쟁대위 대의원 회의 시작하고 나서 15분 뒤였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거죠. 시간과 날짜를. 그 인간들이 그 시간에 다 노동조합에 모였을 거다. 얘기 귀띔을 듣고서 갖고 온 겁니다. 서류를. 그러니까 법원 서류라는 것은 박 사장은 신청인이죠. 신청인. 연합뉴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박 사장이 쟁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입니다. 노동조합과 쟁대위원, 대의원들은 피신청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 사건의 양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건 서류 전달, 송달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럼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신청인이 그걸 갖고서 협조해서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쟁대위 대의원 연석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시간에 노조 사무실을 찾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다 있을 줄 알고. 근데 많이 없었어요. 전임자들은 있으니까 전임자들 거는 바꿔서 나머지는 없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거는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반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뒤에 다시 왔어요. 그 법원 직원들이 서로를 그대로 들고서 여기 이 사람들 대의원들 쟁대위원들 이름을 다 이렇게 뒤적이면서 서류 뒤적이면서 하나씩 부르더니 여기 다 있거나 자주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위원장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근데 개인에 대한 서류인데, 개인 사건 서류인데,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건 서류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그걸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는다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보니까 연합뉴스 직원이 집행관들 손을 이끌고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 전달을 하라고. 회의 날짜를, 노동조합 내부 회의 날짜를 일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서 직접 손을 이끌고서 회사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법원 직원들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사건의 양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판사한테, 법원에
알리고 그 누구의 주장이 정당하고 옳은지 그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신청인은 신청하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법원에 자기 주장의 정당성 주장하면 끝입니다. 근데 법원 직원들이 손을 잡고서 회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노조원들이 여기 있네, 쟁대위원들이 여기 있네, 위원장 여기 있네, 대위원들이 여기 있네, 노조회의가 몇 시 여기서 하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풀자고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박 사장이 중요한 협상 국면에서 서로 안을 갖고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까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 평조합원한테 그 내 식구 같이 저 멕시코 오지에서 그 험악한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악조건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연합뉴스 바로 세우겠다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까만 후배한테 칼 꽂는 행위, 그런 행위들을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연합뉴스라는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이끌려고 무리한 욕심을 내고 있는 박 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연합뉴스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연합뉴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면서 이 앞에 섰는데 사장한테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우리가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매료를 당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장의 그 행위, 폭력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여의도 공원에서 지금 KBS MBC 중심으로 해서 우리처럼 여기 앞에 텐트 친 것처럼 희망 캠프가 진행 중인데, 오늘 저녁에는 언론사 파업을 지지한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도 참여하고 하는 집중 희망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를 들고 갈 수는 없고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합뉴스 이름으로 텐트를 5개 임대를 해놨습니다. 거기 연합뉴스 이름표를 붙여놨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조합원들 아니면 근처 지나가시는 조합원들은 가서 텐트 잠깐 좀 들르셨다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따 저녁 때 7시 이후에 잠깐 좀 들르셨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가 폭발에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장면에 입사한 33기 오은수입니다. 저는 어제 이화여대, 제 목요일 이화여대 선배들이랑 동기들을 같이 가서 선전전을 했는데요. 좀 급작스럽게 펼쳐진 선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제 첫째 이유가
옆에서 쌍용자동차 어제 그 학교 축제 기간이라서 쌍용자동차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 모임을 하는 학생들이 같이 부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학생들이 와서 많이 아이디어도 내주고 많이 도와줬고요. 어제 보신 그 포스트잇 붙은 그 응원 메시지 적은 판이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 도와주고 이제 뭐 같이 호객 이런 행동 좀 해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적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강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강의에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꽤나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가기관 통신사라면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뭐 근원적으로 공정보도가 가능한 것인가? 랑 뭐 그 다음에 이런 파업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이만큼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또 이만큼의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활동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아까 사장이랑 같이 출근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이미 이제 뭐 고성이 시작되려는 찰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까 봉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새카만 후배입니다. 선배들께서 불공정 보도가 있었다, 뭐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줄 알고만 있었지 그거를 뭐 직접 경험한 바도 없고 다만 이제 파업 현장에 들어와서 조금씩 느껴가고 알아가고 있는 찰나였는데 아까 드는 생각은 저 같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어린 후배가 이런 사장과 이런 대치 국면을 형성하는 이런 사태가 바로 연합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와서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마이크를 잡을게요. 그 오혜진 씨가 이화여대에 갔었고 그 다음에 고대팀 그리고 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 우리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그 포스트잇을 하나가득 붙여놓은 그 판이 있어요. 그 노조 사무실에 오시면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텐트 앞에도 그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대팀. 이쪽 와주세요. 너무 가까이서. 네, 작년 1월에 입사한 이정현입니다. 사회부고요. 어제 저도 목요인 고대를 방문하고 왔는데 사실 아침에 갑자기 가라고 하셔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유인물만 챙겨서 갔는데 가서 뭐 텐트도 빌리고 또 그냥 가져간 포스터 뒷면에 막 꾸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 깊게 쳐다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앞에서 구호도 외치고 또 유인물도 나눠주고 했는데요. 어제 좀 놀랐던 점은 이제 취업 설명회라는 형식으로 했는데 물론 상담하러 온 학생들도 많았지만 파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어제 전체 한 30-40명 정도 왔다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연합뉴스가 왜 파업을 하는지 또 불공정보도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그 티셔츠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 결과가 이런데 왜 나가지 않느냐 의아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봐줘서 좀 희망을 많이 받고요.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유인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취업 설명회 자료도 또 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좀 대학생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조금. 정치부 박경준입니다. 그 백나리 선배가 말한 내용 맞고요. 사실 제가
그 이화여대 가기에 좀 꺼려졌던 게 제가 숙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좀 부족했던 운기를 받을 수 있어서 내 삶에 좀 평화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양기를 많이 뺏겨서 입사하자마자 3주 동안 장염으로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서 어제 이대를 가지 않고 고대를 갔던 거고요. 그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요 종로나 또 광교 쪽에서 전달 나눠줬을 때는 생각보다 관심이 덜 했는데 어제 고대에 가서 나눠줬을 때는 좀 그 관심 있게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확실히 좀 학생들이 관심 있고 배운 애들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일과는 상관없는데 아까 그 스크럼 짜고 뒤에 있으면서 그 제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이 좀 너무 인상 깊어서 몇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장이 오자마자 이제 스크럼을 깨기 위해서 때리고 또 서로 팔짱 낀 걸 풀고 하면서 좀 힘을 쓰니까 이렇게 스크럼을 짜려고 선배들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선배들이 부들부들 힘쓰면서 몸 떨리는 게 저한테도 느껴지니까 좀 마음이 짠했고요. 그 와중에 최찬영 선배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팔짱을 꽉 끼고 제 옆에 있던 성서우는 최찬영 선배 딸려나가지 않게 더 꽉 붙잡고 옆에 있던 김지현은 성서우 팔짱을 너무 꽉 껴서 성서우 주머니에 피가 쏠려서 빨개지는 걸 보고 있어요. 네, 더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파업이 끝나고 또 회사 생활하면서 오늘 아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배를 뒤에서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부 김자입니다. 백나리 선배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전 큰 역할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박스를 나르고 또 여대다 보니까 그냥 강의실 들어가지고 어떤 질문한 학생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를 따일 위기에 처했었는데 없다는 사실은 왜곡도 없습니다. 다행히 같이 갔던 박초롱 선배가 연락처 전화번호 좀 그러니까 이메일만 알려주는 걸로 하겠다 해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봤더니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이 제가 그냥 저도 여기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쉽게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서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생각도 하고 왜 파업을 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또 되면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캠퍼스 선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일정을 짤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맞게 될 줄 몰랐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들어볼게요. 가장 신체상의 손상이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우리 최찬우 선배. 원치 4주. 98년 입사한 최찬영입니다. 경기 본부에 있고요. 지방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 메탄동에 있는 매연 FC 저기 축구의 멤버인데요. 지구에 끼어가지고 꿈도 차고 했는데 조금 되게 잘 찹니다 사실. 다리에 힘은 자신 있는데 팔 힘이 이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빈박지 말고 그렇고 힘 다 빠졌을 때 구정모하고 권혁찬 선배가 앞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발언자로 지정돼서 나오시면
최소한 3분은 때워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한 번만 봐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체적인 손상이 가장 컸던 최찬원 선배에 이어서 재산상의 손상이 가장 컸던 우리 조성음 조합원 나와주세요. 재물 손괴, 재물 손괴. 커피. 얼마야? 6,000원. 네, 저 2005년도에 입사한 사회부 조성훈입니다. 어제 사실 좀 술을 좀 마셔가지고요. 집에 들어간 시간이 1시 반쯤 됐고 인터넷을 보다가 잠들어서 깨보니까 의자에서 새벽 3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덜 끝나서 산바닥에서 그냥 자고는 이제 아침에 와야지 하고 왔는데 술이 덜 깨가지고 회사 앞에서 이제 그 구석 커피숍에서 2,500원을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올라오면서 급하게 오느라고 한 모금을 마시고 왔는데요. 와보니까 딱 다들 서 계시길래 어디지? 섰는데 제일 앞줄이더라고요. 근데 사장이 얼마 안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어떡하지 하는데 다들 스크럼 커피를 이렇게 든 상태로 스크럼을 짰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때 다 근조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정말 커피를 들고 사실 빨대는 입에 물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먹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흥분한 우리 또 사장이 스크럼으로 뛰어들며 약간 좀 되게 야수적이었어요. 옷을 보셨어야 하는데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이렇게 뛰어드는 폼이 이거 마치 이제 불에 뛰어드는 그 나방 같은 정신없이 뛰어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이제 버티면 되니까 버텼는데 열심히 버티는데 뭐 팔을 잡아 뜯고 하더니만 갑자기 사장이 눈이 번뜩이면서 이거 뭐야? 음료수 뭐야? 이러면서 음료수 뭐야? 아니 음료수는 음료수인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래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그러자 또 옆에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또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커피가 얼마 안 먹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있었거든요. 커피를 잡는데 이거 우글우글 하더니만 이게 막 커피가 찔끔찔끔 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또 사장이 또 흥분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또 저한테 와서 조성훈이 커피. 전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파업의 당사자도 아니고 애꿎은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커피한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애꿎은 커피한테 왜 이러시니까 계속 그러시길래 결국 이제 커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사장과 임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에 커피는 그냥 바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2,500원짜리고요. 노조에서 뭐 어떻게 비싼 걸로 사준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그거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술 먹은 다음 날은 커피로 꼭 해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커피를 못 먹어서 힘듭니다. 하여튼 사장의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에 분노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조성훈 조합원에게는 그 발언의 시간들이 다 일단 좀 마무리가 되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그란데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앞줄에 있어서 저 2008년 입사한 이명섭입니다. 그 조성 선배 커피 옆에 있다가 저는 젖을까봐 막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 조성 선배가 조금만 더 기지를 발휘하셔서 그 뺏길 때 이렇게 스냅으로 잘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뭐 다 얘기는 했는데 이제 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지금 산업부 대의원인데요. 산업부원들한테 지금 전화를 돌리면서 좀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니면 또 대의원한테 전화 오니까 의뢰이 나오란 얘기구나 하고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만 해도 지금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시기라 자기 친한 동료나 뭐 선후배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독려를 한 번씩 해주시고 요번 주, 다음 주 요때는 뭐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많은 조합원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발언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독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원들 친한 다른 부서원들이 있으면 제 전화 좀 피하지 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연극 대본처럼 구정모 교육부장이 아주 감칠맛 나는 대화록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초원에 입사한 구정모입니다. 그 존칭 생략하고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8시 40분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박 사장,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성정문은 이제 강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만큼 했으면 이건 가로 열고 고성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장성무 그만합시다. 그러면 안 되지. 최찬왕 씨 풀어. 박 사장, 공연장 팔 풀려고 시도. 권혁창, 폭력을 하지 맙시다. 박 사장, 이거 폭력 아니야. 폭력. 이러지 마요. 며칠을 업무 공간 왔다가 하도록 내비뒀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 공간에 들어가겠다는데 이게 뭔 짓이야. 처음부터 뚫리지 말지. 이게 뭔 짓이야. 그만해. 풀어. 하면서 조성호문에게 풀어. 성정부,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박 사장 풀어 이거 풀으라니까 그만해요. 장상무 뜻을 알겠으니 그만합시다. 성정부 고성으로 이거 업무 공간이야. 박 사장 풀고 들어가 딱지 치던가. 내 방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딱지 치던가 해. 그 얼마 전에 딱지 치는 거 좀 상처를 받았다고 했는데. 장상무 찬응아 그만하자. 박 사장 폭력 고성으로 이게 폭력이라고? 좀 달랐고 뭔가 이제 그 위원장과 간부들이 좀 다급하게 통화를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한 30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그 사장실 앞에서 이제 스크럽을 짜고 있었습니다. 뭐가 다급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싶어서 얼른 카메라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그러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사장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보통 9시 한 10분 정도 출근을 하는데 아마 조금 30분 정도 당겨서 아마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고자 했던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처음 내리자마자 바로 스크럽을 향해서 돌진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조금 그 힘이 좀 과하셔서 그 스크럼 그 선배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셨고 저도 이제 아까 구정모 선배랑 복귀를 하면서 다시 카메라를 봤는데 사실상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찬영 선배는 아까 박 사장이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스크럼을 내려 찍고 뭐 이런 모습도 좀 다시 보고 그랬는데요. 네, 좀 많이 긴장도 됐고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찍다가 저는 그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밖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좀 갇혔습니다.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지원 조합원 바로 옆에서 찍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저기 안쪽에 계시는 총무부장인가요? 예. 그분이 안쪽에서 또 이제 뭔가 박 사장의 어떤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또 뚫고 나오시는 바람에 그 안쪽에 있는 분들도 조금 고생을 하셨어요. 예, 뒤쪽에서. 김지원 조합원이 거의 원천 봉쇄 수준으로 이렇게 팔로 막아갖고 다행히 뚫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전에 조금 사람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굉장히 긴장이 됐고 지금까지 저희가 추정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달랐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그 길이 또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또렷하게 한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 노조 사무실에 지금 뭐 특보를 읽고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오후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한 발 더 서둘렀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예, 이렇게 또 사장도 또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또 어떤 또 막장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2004년에 입사한 문학공예라고 하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양정우 그제 인사 나온 거 보고 우리 동기가 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히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멕시코 위문단을 조직할까 아니면 뭐 사장집 앞에 갈까 하는 건 그거는 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삭발 얘기도 나왔는데 삭발은 좀 많이 반발에 부딪혔고 파마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체로 그거는 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염색하자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좀 탈모위험군에 있는 동기들이 두피에 무리가 간다며 반대를 해서 결국은 좀 식상하지만 성명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표 지필은 신유리랑 이용석이 했는데 그 백나리가 말한 대로 우리 감성적인 에피소드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짠해봐도 감성으로 갈 만한 에피소드가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은 그냥 이성에 호소하는 성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양정우 우리가 좀 그래도 성명 말고 좀 물리적인 걸 좀 드러나는 걸 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뭐 집회 신고가 되고 좀 허락이 되는 대로 사장 집 앞에 가서 좀 25기의 분노를 함께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